내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 과연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열릴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의혹 등을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이뤄질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국민의 눈가기가 쏠린 가운데 과연 법원이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삼성동 자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일 일요신문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정치부는 몇 명의 기자가? 저희 신문사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외고 2명이랑 4명이 지금 총 6명이 있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주간지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네. 예. 이지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참 예의 바르시죠. 옆에서 인사하면 같이. 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언제 밝혔나요? 날짜요? 예. 제가 날짜까지는, 어제 한 5시경에 예. 밝혔습니다. 아니,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밝혔어요? 누굴, 통해서 밝혔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 좀 그게 탄핵 사유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석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합석 효과? 그렇죠. 그때 한번 그게 사유가 돼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를 나오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탄핵 이후에 네네.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요즘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아니, 특정 변호사들만 그렇죠. 특정 변호사 예를 들면 이재화. 저희는 뭐, 예.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이걸 평론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평론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예. 결정적인 디테일한 법률에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만주 변호사인 저도 조금 밀리는데, 요즘은. 예. 박근혜 대통령 왜, 지금 이제 우리 김명일 기자님은 학습 효과라고 했는데, 예. 좋은 전략인가요? 제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면.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폭 같은 경우는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으면 이 영장 실질심사는 하나만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하게 예. 그 모두가 내가 지시해서 예. 한 행동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다 선처를 해달라. 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오히려 예. 국민들의 동정도 사고 양형에서 그 양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양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형량. 예, 형량. 예. 그러니까 막상 법원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예.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전략으로 갈 거냐? 예. 그래서 철저하게 무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좀 봐줘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그 판사가 예. 서면으로 예. 수사 기록만 갖고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뭐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예컨대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었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과 그렇죠. 연관되어 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예. 그 판사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수임료를 받았던 사건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영장 정담 판사가 3일 동안 그 기록을 꼼꼼히 다 봤단 말이에요. 예, 12만 쪽이라 그러죠. 예. 그 이례적으로 3일 후에 잡았는데요. 기록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사나 변호인들은 신문권이 없고요. 예. 판사가 물을 텐데 신문이 아주 예리할 겁니다. 근데 그 잠깐 신문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예.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이지아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른바 당시 한나라당이 찻대기 했다. 네.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100억 차 통째로 그렇죠. 현찰로 100억대의 박스로. 네. 현찰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때 이해창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검찰이 서청원 의원이 잡혀간 게 기억이 나요. 검찰이 출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검찰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니까 검찰 당혹스러워서 왜 오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부르면 오십시오. 그리고 결국 안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셀프 출두. 예, 셀프 출두.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소환 피할 수는 예. 없었던 예. 겁니다만 뭐 경위를 표한다 나가겠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품격 시대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카메라 네, 그거 좀 뭐냐면 시켜주세요. 이왕 나가신 김에 네, 저기 보고 얘기했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요. 카메라 보고 저 보지 말고 카메라. 아니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박 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빙의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일로 지금 오셨나요? 한 가지 이슈가 예. 있어요. 지금 뇌물죄와 강요 혹은 강요 미수가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굳이 나가실 거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변론이 다 붕괴됐으니 예. 이제 하실 일은 아까 말씀하신 양형, 형량을 줄이는 일이다. 예. 그러면은 뇌물은 아닙니다. 대가성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강요했습니다. 하고 지금 떡이 두 개인데 좋은 떡은 아닙니다. 예. 썩은 떡이지만 뇌물죄를 빨리 버리고 강요죄를 채택하는 게 형량이 낮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재판에 임하시면 굳이 내일 나가시는 의미가 있을까? 그 이외에 검찰에서 한 11시간 조사하면서 예. 모르쇠, 나의 지난 인생 이야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내일 굳이 가실 거면 유죄를 인정하되 작은 죄를 택하셔라. 강요였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거를 맞이한 이렇게 전략이 나왔어요. 자, 내가 강요했습니다. 자, 우리 그 강부영 전담 판사 빙의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잘 박근혜 못해요. 전 대통령은 사실은 예.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지금까지 지금 보면 태블릿 PC 그 보도 이후에 예. 지금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난해 10월 24일 그러니까 이후에. 증거하고 무관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판사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예 귀담아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밑에 예컨대 정호성이가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예.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호성은 왜 그러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예. 지어내서 진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판사가 물을 겁니다. 예. 그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이 과연 대답할까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는 가장 자기가 임명을 했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대통령이 다 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예. 생각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최영일 평론가님. 이 변호사님은 오히려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네.
신문이 짧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지난번 11시간 조사, 그다음에 7시간 12분 동안 7시간 12분도 밝혀낸 게 우리 이지아 변호사예요. 다 7시간 20분으로 보도되는데 네. 혼자 7시간 12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한 것으로 봐갖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언론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길어질 걸로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부영 판사의 빙의를 하셨는데 예. 이 질문을 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부정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 독해 능력에 따라서 이 질문을 맞춰줘야 됩니다. 최대한 단답형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OX 예 아니요 이렇게 예.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 판사는 내일 좀 목이 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특성상 아까 예. 특성 캐릭터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안은 했지만 제가 강요죄를 인정하겠나. 하지만 굳이 나간다면 그렇지 않은 법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예.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은 시인하거나 하나도 인정하거나 강요죄를 택하거나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가깝죠.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상 나간 것의 의미를 본인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 판사는 당신이 궁금한 거 듣든 말든. 물어봐라.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 그래서 동문서답 때문에 시간은 길게 갈 것이지만 예.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다. 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만요. 보충을 예, 하면요. 예. 이 지금 구속 실질 심사는 토론장이 아니에요. 판사들은 보면 제가 수십 차례 들어가 보면 판사들은 질문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딱 묻고 모르거나 이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새벽에 할 건데 예. 5시 이후에 할 텐데 실제 신문 시간은 판사는 이재용 구체적인 이재용 때는 7시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7시간을 7시간 동안 판사가 물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쵸, 판사가 묻는 거는 한두 시간일 겁니다. 한두 시간인데 판사가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이 뭐 사건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검사가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판사한테 설명을 하는 예. 거고 또 변호인들 또 판사를 설득하는 그 예. 변론을 하는 거지. 왜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가 맞는지 이제 변호인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판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 2-3시간이 가미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1시간, 필요하면 2시간 이런 건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일 기자님. 네. 검찰 조사 때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 21일 검찰 조사 받는 것은 내가 뇌물 430억을 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그게 이게 예전 그 표현랑 좀 비슷해요. 네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예.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죠,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생각할 때는 기자가 없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죠. 친박계 내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그래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좀 대통령의 동정심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친박에서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범규나 유영아 그렇죠. 변호사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가서 조금 각색될 수 있겠지만. 뭐 탈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힘들어 하셔서 잠깐 쉬었다던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 즉 손범규 유영아 변호사의 전략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좀 세나오고 있나요? 일단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님하고 좀 연락을 시도했는데 안 됐고요. 일단 예.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아쉬운 대로 연락했는데 일단 모든 혐의는 다 부정할 거라고 부인한다. 부인할 거라고. 네. 뭐 검찰 조사도 이미 다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고 절대 대선 안 된다고. 탄핵도 안 된다고 봤던 그렇죠. 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분의 예상이 약간 좀 빗나가고 있어서 이번에도 좀 빗나갈 것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살벌하게 얘기하시네. 알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으로 등록도 안 돼 현재는 있죠. 아닙니다. 예, 네. 선임이 안 돼 있죠. 네. 자, 이게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예.
92페이지죠, 지금. 143회. 최순실 씨 이름이. 예. 사실상 공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속돼 있는. 사실상 아니라 실제 공범으로 돼 있죠. 기재 영장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구속돼 있는 많은 공범들, 정범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최순실 씨야. 예. 그렇죠. 그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내일 주도적으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몇 개 정도 물어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 진술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일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상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지만은 이미 그 공범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수없이 거쳐갔잖아요. 네. 8명, 9명이 거쳐갔단 예. 말이에요. 이미 저는 9번째 영장실질심사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9명, 구속된 9명의 그 혐의분이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쪼개서 이미 다 구속돼 있는데 합쳐진 거를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재심 사유에 버금가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영장은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낮에는 보수 성향 법조인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뇌물죄다. 네. 직권남용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뭐 김종 전 차관 다 이제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핵심 뇌물죄에서 두 개 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들어간 돈은 제3자 뇌물죄. 네. 그리고 지금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그 200억 가까운 돈, 213억이 213억이요. 컨설팅 계약이 됐고 78억이 건너갔죠. 예. 요 대목은 이제 단순 뇌물, 직접 뇌물죄. 예. 근데 그럼 직접 뇌물을 적용하려면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예. 이 이익을 공유했다. 또는 뭐 한지갑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겠느냐? 그래서 구속이 어렵다라는 이 법조계의 또 다른 의견을 제가 듣고 와서 예.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는요, 뇌물, 잠깐만요. 여쭤봐야겠다. 잠깐만요. 최영일 평론가님이 네. 지금 여쭌 게 네. 특검에서 적시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적시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검찰 적시와 예, 예. 특검 적시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는 예. 입증 부분. 아, 이번 네네네. 구속, 아니, 그래서 네네. 들어가기 전에, 예. 이재명 변호사님. 예. 처음에 특검은 어떻게 봤냐 하면, 네. 그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간 213억을 뇌물죄로 봤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20억, 220억 중에 204억,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204억과, 그 다음에 영재센터에 들어간 16억. 예.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봤거든요, 특검은. 삼성의 예. 돈이죠. 예, 삼성의 예. 돈 중에서. 근데 이번에 검찰은 특수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재단 출연금 네. 204억 원을 뇌물죄로 봤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영재센터 지원 16억도 16억. 뇌물죄로 봤고, 네. 직접 뇌물죄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설팅 계약한 213억, 이건 잘 모르겠고, 네네. 실제로 넘어간 돈 78억. 78억. 예. 이것만 뇌물죄로 봐서 298억을 뇌물죄로 합산을 봤는데, 했죠. 네. 왜 검찰과 특검이 다 얘기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은 법률적 제3자 뇌물죄하고 뇌물죄하고 법률적 평가는 사실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아, 의미가 다르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 부분을 예. 실질적으로 재단은 형식이고 예. 실질적인 그 주인이 최순실이라고 판단하느냐 형식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 법률적 평가는 다른 게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영장 청구한 거는 네. 영장 청구한 거는 검찰 특수본 2기에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요것만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298억. 실질적으로 이재용 뇌물공여죄에 이미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발부를 했잖아요. 그 차이, 그러니까 뇌물공여죄하고 뇌물수수죄하고는요, 형량이 뭐 10배, 100배 이상의 형량이 예. 높은 거예요. 이재용 433억을 했지만은 5년 이하의 법정입니다. 5년 이하이죠, 공여자는. 여기는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계급장을 떼버리면 일반인이었으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이 무기나 4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뭐 이게 뇌물죄의 대가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예. 같은 서울중앙법원에서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판단됐던 거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요. 아, 오늘 예리하시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평상시에 못 보던 예. 모습이네요, 오늘. 아, 그리고 뇌물 관계 없이 예.
정호성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단독 그 하나만 기소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영장 발부돼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네. 강부영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어떤 네. 인물이죠? 예,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거 공개도 돼요? 개인? 그 정도는 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부분입니다. 예, 네, 고려대 법대를 나오셨고, 네. 후배네 그럼? 2006년에 후배요, 후배. 오, 아주 좋아하시네. 아. 네. 잘생겼더라고요. 예. 네, 2006년에 판사를 법관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된 사건을 맡으신 경우에는 시인 배용진 씨의 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나 예. 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 무고죄 거기에 영장 전달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유천. 네네. 자, 그런데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네, 그 좀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기자면 예. 좀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좀 다그치지 않고 좀 순하게 좀 풀어쓰는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얘기를 좀 하시는 끝까지 듣는 경청하는 그렇습니다.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좀 귀 기울인 편이다. 좀 내부적으로 덕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망이 나이는 어린데 뭐 동망이 높다고까지는. 네. 2월달 이번 예. 2월달 인사이동 돼지면서 예. 영장 전담 판사를 했고 예. 지금 그 2월달 전에 들어와서 부장 판사로만 있었나요? 그냥? 지방에 있었죠. 지방에? 예. 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장 판사가 아니에요. 평판사. 그렇죠. 두 사람은 부장 판사인데 예. 26기고 나머지 그 32기. 평판사인데 그러니까 단독 판사급 예. 판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장 다른 중요한 사건 영장은 사실상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척 중압감을 느끼겠는데 스트레스를. 아니 여기서 예. 저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아까 영장 판사 맡은 게 이제 2월부터 네네. 이제 보직이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두 건이 딱 영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배용재 시인 네. 구속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박윤천 씨를 고소한 두 번째 고소 여성인데 예. 이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두 건밖에 안 되지만 패턴이 딱 읽히는 건 뭐냐면 어허.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판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해자인데 어찌 보면 이제 예, 무고죄로, 사기, 일단은 구속까지 필요 없어. 박유천 네. 가수가 고소를 한 건이죠. 무고로. 박유천을 고소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무고로 당했는데 역고소, 예. 이제 구속할 필요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귀에 울리는 게 예. 김진태 의원이 말이죠. 궁궐에서 내쳐 쫓겨난 이 여인을 가련한 여인에게 사형까지 내려야 되겠느냐? 이러고 김평호 변호사는 이 부끄러운 이 정말 안타까운 여인을 남자들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어허.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샘플링이 두 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렇죠? 김평호 예. 변호사나 지금 누구예요? 김진태. 의원 그 뭐 봉건 마마 뭐 이런 것도 나왔죠. 사고인데 이 판사들 적어도 판사들은 예. 그런 정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판사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 이런 차원에서 보는 판사들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실제 뭐 이제 바깥에서 떠드는 것만큼 지금 예. 이 판사는 그렇게 이렇게 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다른 선례에서 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고 8건, 9건 안진- 정도의 공범이 구속됐고 예.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예. 정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유출한 예. 그런 기밀 누설, 예. 그렇죠. 정보 누설죄로 이미 구속이 됐는데 네. 이 전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거든요. 그걸 구속이 됐어요. 13분의 1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13가지의 예. 혐의 사실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이 구속돼 있습니다. 예. 삼청대죠. 삼성동 청와대. 네, 네, 네. 그쪽의 분위기는 좀 언론에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200명 이상 모여서 오, 그렇게 굉장히 많이요? 좀 격앙됐고요. 오. 뭐 어제 전해진 소식이지만 이 기자들, 예. 언론사 취재 기자들을 폭행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허. 그는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삼청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예. 그 며칠 동안 이 일명 태극기 부대가 뭐 이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회의를 해서 경찰에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조금 잦아드는 듯 했는데 구속영장이 설마 청구되려 했는데 청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 심사를 나간다고 하니 예.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와중에도 가장 불변의 지속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일관성은 정씨 자매가 계속 매일 아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림머리. 화장과 올림머리를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구속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정씨 자매가. 정시점에 같이 구속되었고 봐주는 거 아니까. 머리 어떻게 하죠? 머리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데. 왜냐면 그것 교도소에- 때문에 불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자매가 못 들어가니까 예. 집에 두지 않겠느냐. 집에 올린 그러면서 머리 때문에. 이 친박계 의원들, 뭐 예.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이게 이미 가택연금 돼 있는 상황인데 뭘 또 구속을 하느냐 이런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 아닌데.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SNS의 글들을 제가 열심히 보고 아니, 있습니다. 다른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하면요. 그날 잘려요.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쪽 지금 의원들이 그 삼성동으로 못 가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사주 복귀하실 때 갔다가 좀 내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엮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그 자유한국당 지금 뭐 경선 와중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그렇죠. 이랬는데 탄핵 불복하는 전 대통령한테 가서 영접한 건 당의 당론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의원들께서는 뭐 불복은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뭐 사절 복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의원들은 드나드는 의원들은 현재는 없나요? 일단 민경욱 의원께서는 현재 그 공식 대변인을 맡아서 저희 기자들하고도 적극 소통하고 계시고요. 무슨 대변인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파면돼갖고 아무 직이 없는 그렇죠.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도와주면 몰라도 네.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함은 더 어색한데. 그냥 본인들끼리 정하신 거고요. 아, 저희가 그래서 본인들끼리? 그거에 대해 여쭤봤는데 예. 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개인적인 인연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영선 윤 전 행정관은 지금도 드나드나요? 네, 그분들께서 여전히 드러내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분들께서는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청와대에서 그 우리 김명일 네. 기자님하고 세금 내시죠? 네, 그렇죠. 저도 세금 내거든요. 우리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왜 거기가 무단결근이죠, 있죠? 무단결근. 예? 무단결근이죠. 무단결근하고 있는 거 지금 청와대? 그렇죠. 그런 셈이죠. 지금 어떻게 그게 되냐. 공적인 예. 업무가 아니죠. 예.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실 소속. 그래서 경호는 할 수 있잖아요. 파면됐지만 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연금 예. 같은 거. 하지만 경호 경비는 5년까지. 아 근데 필요한 경호실장의 경우 명을 10년까지. 받거나 그런 청와대 지침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지 맘대로 가고. 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 요원 중에 한 명인데 문제가 아하. 뭐가 있냐면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 경호팀에 배속해도 되는 거냐 이 논란이 하나 있고 예. 윤전추 행정관은 사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돌볼 것 이런 예.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나왔는데 연가를 20일을 쓸 수 있대요. 청와대 예. 상급 행정관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3일 전후를 기점으로 하면 4월 초까지는 지금 연가 상태로 연가 상태로. 청와대 아. 상급 행정관인 거예요. 만약 구속되면 이제 연가 그거 다 끝내고 돌아가면 되는 거네. 사표 내야 되는 예. 거고 예. 청와대로 돌아갈 의미는 거의 없죠. 뭐 사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변호사님 아까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다가 예. 조금 이따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밀어놓은 게 뭐냐면 자 영장 전담 판사가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도 검사나 변호사가 직접 그 피의자 예.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못 했나요? 그전에는 그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했었는데 예. 이 지금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되지면서 그렇게 해주면 불필요하게 길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판사- 영장 전담 판사들도 업무가 많아지는 거네요. 그리고 판사가 그러면. 기록 보면서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가면 옛날처럼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신문권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유영아 변호사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굉장히 감이 빠른, 기록을 꼼꼼히 봤기 때문에 감이 빨아서 툭툭 던져요. 예. 툭툭 던져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 한다 싶으면 끝내버려요. 자, 영장 실질 심사 신문이 끝나면은 이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네. 대기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언론에 말한 게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감에 안 있었죠.
서울구치소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구치소로 가면은 나도 저 대기해 본 적은 없어갖고 구치소로 가면은 구치감에 있으면 그냥 사복을 입고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거기서 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고. 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서울구치소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구치감이 예. 일명 이제 비둘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좁고 불편해요. 난 그거를 30년 전에 가봤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구치감이라는 게 이 뭐 1인실 같은 경우는 깜깜하고 예. 그 나무 의자만 있고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 장시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재용 영장이 4-5시 정도에 나왔잖아요. 예. 새벽까지. 새벽에. 어쨌든 그 5시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치감. 그렇게 감에 있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떻게- 통상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영장 판사가 대기 장소를 정하는데 예. 이제 구치소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인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러려면 다른 그 피의자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유치장은 경호 문제가 보안이 있잖아요. 경호 문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구치소를 보낸 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무역 11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예. 지하 구치감으로 갈 수 있고 예. 거기에서 바로 거기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구치소로 가죠. 구치소 그 차량을 갖고 해버리면 외부하고 다 차단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치감이 있는지 서울구치소에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험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치감. 저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경험 문제상이나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장시간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구치감은 예.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재용처럼 중앙지법에 있나요? 중앙지검에 있나요? 구치감이. 구치감은 법원에 있죠. 법원에. 법원 지하실에 있는데 그 더군다나 지하실에 깜깜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 못 견딜 겁니다. 북부지방법원 구치감에 저도 좀 있어봤는데 진짜 지하에 약간 경찰서 유치장처럼 생겼는데 위생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그때 좁고 당시에.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운동화 끈 다 풀어야 되고 휴대폰 시계 다 빼고 예, 허리띠도 그리고 뺍니다. 중요한 건 머리에 이렇게 피 꽂은 네. 거 다 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물질들 다 빼야 돼요. 제 생각엔 구치감에서 밤샘을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거기가 더 훨씬 힘들지만 저녁 6시가 되면 구치감은 다 구치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시간을 주고 예. 그때까지 문제가 다 처리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다 이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치감에서는 원래 밤새는 장소는 아니니까 예. 특별히 이제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6시가 될 네. 수도 있고 11시, 12시 전에는 다 보내거든요. 네네. 밤 늦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구치감은 관리권이 예. 법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교도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교도관들이 밤새워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서울구치소에 다 들어가는데 교도관들이 혼자만.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네네네.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보안에 경우에 취약해요. 문제가 예. 있다. 구치소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통상적으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로 맞습니다. 갈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문제를 산정해서 예. 일반 수감자들은 다른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특정하지 어디로 못하는 간다는 거죠. 거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남부교도 제가 웬만한 교도소는 다 가봤는데 뭐 갈 데가 없는데. 특별한 예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영등포 구치소에 갈 수도 있고요. 영등포 구치소 안양교도소.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요. 거기서 갈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수감할 때는 예. 지금 이 공범자들이 서울구치소에 너무 많잖아요. 예. 분산시킬 겁니다. 아하, 공범자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공범자들이 최소한. 못 만나게 접견 시간도 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도가 다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순실 아하.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구치소는 남녀를 예, 따로따로 분리시켜놔. 돼 있죠. 예. 몇 년 전부터 분리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순실하고는 여사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수시로 있을 텐데. 이게 오다가 서로 만날 오다 수 가다가 있죠. 하고 예. 또 이렇게 쪽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때문에 서울구치소를 서울구치소는 이제 구속되어진다면 영장 예. 발부되어지면 실제 신병은 예. 서울구치소가는 피할 겁니다.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그 서울구치소가 이제 가장 그 서울구치소 소장이 다른 구치소는 다른 교도소 소장보다 직급도 높단 말이에요. 전체 40개 교도소 중에서 이제 수장격인데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돼 있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최순실을 다른 데로 이감시킬 가능성이 있죠.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죠. 이거 다른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죠? 아, 저도 유경험자니까 가능하죠. 예, 여기도 이제 징역을 몇 번 갔다 와봤고. 한 번 갔습니다, 한 번씩. 한번 갔다 32년 전에 갔다. 이야. 32년 전에. 1년만 살았어요, 1년만. 자, 만약 구속이 된다면 이제 그 문제가, 무산된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안종범 전 수석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수첩에 기업 현안을 간략히 메모해서 그 수첩을 주고 보고주로 말했다.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라. 그리고 부탁이 뭐냐. 뭐 등등에 대한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불가피하죠. 불가피한 건데 가장 뭐 좋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은 다 수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대통령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는 다 수첩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첩을 지금은 이제 뭐 없애실 수도 있는데요. 수첩을 압수를 하면 안종범 수첩하고 딱 대조해보면 끝나버립니다. 수첩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네요. 안종범 수석이 워낙 꼼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수첩 그 수첩과 양쪽을 대조해보면 상황 종결되는 거예요. 수첩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최순실이가 이야기해 준 거를 꼼꼼하게 적습니다. 그거를 다시 전화로 안종범이나 정호성에게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대통령으로 4년을 이제 재임했잖아요. 파면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뭐 총수와 독대한다, 혹은 무엇을 뭐 이제 지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첩 안에 은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습관이니까 사람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때는 문서 출력 자료를 보고 그렇죠. 그게 말씀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수첩 받아 적은 거 매칭이 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몇 가지가. 그렇죠. 싱크로율이 높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승권 1차장이 일전에 뭐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큰 의미가 없다고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일종의 지금 이제 실질 심사라는 게 재판하고는 다르지만 구속이 결정되는 자체가 유죄 가능성이 짙어지는 것이다. 일종의 이제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미니 재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구속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굳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조금 지켜볼 문제라고 또 보여지네요. 이 변호사님, 내일 강부영 영장실질심사하는 그 판사가 좀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생얼로 제3자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생얼로 직접 신문하는 거의 최초의 경우거든요. 아무런 조력도 받지 않고 검찰 조사 때는 옆에 변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호인하고 상의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직접 신문을 하는데 알을 깨고 나오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일기 특수본에서 가장 수사검사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정호성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이 정도야? 근데 검찰 시킨 거를 다 그대로 말하는 로봇처럼 하는 거네. 그 내용 검찰에서는 부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사하는 검사는 충격적이었죠. 근데 내일 판사가 직접 물어보면 우선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대통령을 볼 것이고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대통령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만 무성했던 걸 직접 들어버리면 야, 우리 이런 대통령 밑에 내가 있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5년 만에 최초로 생활의 세상에 노출되는. 그렇죠. 첫날.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출석하는 거를 그렇게 꺼려했던 거죠. 예컨대 강일원 재판관처럼 질문할 거라고 예리하게. KD 코퍼레이션 이야기할 때 왜 중소기업을 좋은 중소기업에 있으면 대통령이 일일이 다 소개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딱 물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럼 유독 KD 코퍼레이션만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냐? 아하. 알겠습니다. 예.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언론에서만 보아왔던,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내용으로만 접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는 첫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디 강부영 판사께서 충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수임료를 받았던 사건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영장 정담 판사가 3일 동안 그 기록을 꼼꼼히 다 봤단 말이에요. 예, 12만 쪽이라 그러죠? 예. 이례적으로 3일 후에 잡았는데요. 기록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사나 변호인들은 신문권이 없고요. 예. 판사가 물 텐데 신문이 아주 예리할 겁니다. 근데 그 신문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예.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최용일 평론가님, 지금 이지아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른바 당시 한나라당이 찻대기 했다. 네.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100억 차 통째로 그렇죠. 현찰로 100억대의 박스로. 네. 현찰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때 이해창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검찰이 서청원 의원이 잡혀간 게 기억이 나요. 검찰이 출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검찰에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니까 검찰 당혹스러워서 왜 오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네. 부르면 오십시오. 그리고 결국 안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셀프 출두. 예, 셀프 출두.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소환 피할 수는 예. 없었던 예. 겁니다만 뭐 경의를 표한다. 나가겠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품격 시대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카메라 네, 뭐냐면 시켜주세요. 이왕 나가신 김에 네, 저기 보고 얘기했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요. 카메라. 내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 과연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열릴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의혹 등을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이뤄질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국민의 눈가기가 쏠린 가운데 과연 법원이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삼성동 자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지 말고 카메라. 아니,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박 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빙의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일로 지금 오셨나요? 한 가지 이슈가 예. 있어요. 지금 뇌물죄와 강요 혹은 강요 미수가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굳이 나가실 거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변론이 다 붕괴됐으니 예. 이제 하실 일은 아까 말씀하신 양형, 형량을 줄이는 일이다. 예. 그러면은 뇌물은 아닙니다.
대가성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강요했습니다. 하고 지금 떡이 두 개인데 좋은 떡은 아닙니다. 예. 썩은 떡이지만 뇌물죄를 빨리 버리고 강요죄를 채택하는 게 형량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재판에 임하시면 굳이 내일 나가시는 의미가 있을까? 그 이외에 검찰에서 한 11시간 조사하면서 예. 모르쇠, 나의 지난 인생 이야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내일 굳이 가실 거면 유죄를 인정하되 작은 죄를 택하셔라. 강요였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거를 맞이한 이렇게 전략이 나왔어요. 자, 내가 강요했습니다. 자, 우리 그 강부영 전담 판사 빙의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잘 박근혜 못해요. 전 대통령은 사실은 예.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봅니다. 의미가 사실은 없는 지금까지 지금 보면 태블릿 PC 그 보도 이후에 예. 지금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난해 10월 24일 그러니까 이후에. 네. 증거하고 무관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판사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예 귀담아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밑에 근데 정호성이가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예.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 김명일 일요신문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정치부는 몇 명의 기자가? 저희 신문사 말씀이시죠? 저희는 외고 2명이랑 4명이 지금 총 6명이 있습니다. 아, 많은 편이네요. 주간지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네. 예. 이재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재화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참 예의 바르시죠. 옆서 인사하면 같이. 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언제 밝혔나요? 날짜요. 예. 제가 날짜까지는, 어제 한 5시경에 예. 밝혔습니다. 아니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밝혔어요? 누굴 그 통해서 밝혔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 좀 그게 탄핵 사유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합숙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합숙 효과? 그렇죠. 아. 그때 한번 그게 사유가 돼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를 나오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탄핵 이후에 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네, 학습 효과.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요즘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아니 특정 변호사들만 그랬죠. 특정 변호사 예를 들면 이재화. 저희는 뭐 예.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이걸 평론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평론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예. 결정적인 디테일한 법률에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만주 변호사인 저도 조금 밀리는데, 요즘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이제 우리 김명일 기자님은 예. 학습 효과라고 했는데, 예. 좋은 전략인가요? 제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면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어허. 왜 그래요?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폭 같은 경우는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으면 이 영장실질심사는 하나만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허. 당당하게 예. 그 모두가 내가 지시해서 예. 한 행동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다 선처를 해달라. 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오히려 예. 국민들의 동정도 사고 양형에서 그 양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양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형량. 예, 형량. 예. 그러니까 막상 법원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예.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전략으로 갈 거냐. 예. 그래서 철저하게 무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좀 봐줘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판사가 예. 서면으로 예. 수사 기록만 갖고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뭐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예컨대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었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과 그렇죠. 연관되어 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그 판사들에게